야, 오늘 같은 날씨는 여름 날씨예요. 그 사장님 지금 보고 계시죠? 댓글 보고 계시죠? 아직 안 보고 있어. 사장님 보고 계셔. 그러고 내가 회사 혼자 떠들면 거기서 올라오는 것들 이야기 좀 해줘야지. 댓글 안 보고 있어요. 날이 이제 완전히 뭐 오늘 뭐 서울은 30도까지인가? 그래 올라간다고 하던데 부산도 많이 덥죠? 더울 거예요. 지난주에 이번 주 월요일이구나. 장항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더워요. 덥고, 그, 아무튼 뭐, 지방을 다니면서 이 정치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사를 못 하니까, 행사를 좀 아쉬운 감은 없잖아, 있어요. 부산도 따뜻하답니다. 따뜻해 돼요? 따뜻하답니다. 박현사인 하이. 자, 부산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현옥 사장님 네. 반갑고요. 또 김정수 교수님. 김태용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이상무. 자, 어차피 이 강의가 이제 녹화가 되니까 사장님들 뭐 편집을 해서 이제 좀 편할 것 같은데 먼저 인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디렉터 박진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뭐 날씨 얘기도 좀 드렸고, 하여튼 뭐 굉장히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만연하지만 그걸 언젠까지는 또 핑계 삼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센터로 초대를 할 때 그들이 늘 할 수 있는 핑계가 아니고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방문이 좀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사업이잖아, 그죠? 사업이면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인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우리조차도 뭐 코로나나 이런 시대의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조차도 못 움직인다 그러면 그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있어도 직장은 나가시잖아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코로나가 만연하고 어떤 뭐 사회 환경이 그렇다 그래도 가게문은 열으셔야 되잖아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행위를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이제 외부의 환경을 핑계로 삼는다 그러면 그건 아직까지 조금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먼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서 NRC를 만나서 나는 행복하다.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서 왜 이걸 만났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든다. 가끔은.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서 우리 추천인 스폰서 왜 이 사업을 나를 소개시켜줘 가지고 스폰서들 받기 싫은 전화 받아서 와라 가라 이거 하자 이걸 끊임없이 받아야 될까? 이 세 가지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과연 나는 이제 어디에 해당될까? 굳이 답은 안 하셔도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서 NRC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신 거예요. 비전을 보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즐거운 거야. 그런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여기 와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하루 24시간 동안 나의 뇌 구조 중에서 NRC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을 거예요. 그 적은 걸 자꾸 끄집어내려고 스폰서들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전화 소통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핑계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왜? 이거 아니라도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 자, 마지막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겠죠. 마지막 거는. 그래서 소를 물가까지는 우리가 데려다 줄 수 있어도 그 물이 나에게 영양소가 되고 이런 건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남녀 간에 이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나를 흥분시키고 이렇게 엔돌핀을 돋게 만들면 그분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자꾸 찾을 거예요. 왜? 그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내가 더 행복하니까. 그래서 그분의 장점을 찾아서 10가지, 9가지 단점 중에 한 가지 장점을 가지고 그분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거든. 그 모습을 보는 내 모습은 더 행복하다. 그래서 초창기 연애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연애가 계속 성장 발전을 하려고 하면 나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노력을 안 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식어가는 곡점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의 장점보다는 그분의 단점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미워 보이는 거죠. 공감하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이 사업도 똑같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 찾아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을 찾아내려면 먼저 나의 현실이 먼저 점검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 현실이 아직까지는 먹고 살만한데라고 가면을 좀 씌우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게 비전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 맞다. 직장도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불안정하고 자영업도 정말 힘들고 앞으로 나는 뭐 해 먹고 살지? 뭐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하루에 아침에 기상해서 똑같은 하루를 맞이하는데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뭔가 획을 좀 긋고 싶었는데 그죠? 근데 뭐 사회생활과 이런 생활을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의 상태에서 만족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만족하고 살다 보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 같은 내일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40대다. 그러면 앞으로 살려면 한 60년을 더 살아야 돼. 내가 지금 50대다. 100세 시대 기준 잡고 50대 같으면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뭐 해가면서? 지금 같은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100% 나 스스로가 만족을 하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점검을 좀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점검이 된 상태에서는 뭐라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한 달에 100만 원씩 여러분들이 저금을 하면 1년이면 1200이에요, 원금만. 10년이면 1억 2천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하기도 어렵지만, 그죠? 그 100만 원을 저금할 수 있는 직장이든 자영업에서 나에게 10년간 보장을 해주는 그것도 없어요. 그 10년 동안 모아도 수도권에 집 한 채 못 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수입원의 구조, 안정적, 지속적이고 안정적 수입원의 구조를 분명히 우리는 만들어야 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스스로가 깨우치지를 못하면 좋은 정보나 좋은 이야기들이 자꾸 꼬투리 잡게 만들어진단 말이지. 꼬투리 잡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자꾸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을 한번 볼게요.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그림들이 그려졌을 거예요. 맞나요? 이 그림들이 그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만 완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지금의 삶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이것부터 제가 확답을 좀 받고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이게 만들어만 지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 꿈, 이런 것들이 달성이 된단 말이지. 처음부터 이걸 보지 못하고 출발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이거부터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로 가야지, 여기서 여기로 갈 거고, 여기서 여기로 갈 거고, 요게 가야지 여기서 여기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혼자서 이 많은 것들을 혼자서 다 만든다 그러면 차라리 나가서 통닭집 하는 게 나아요. 왜? 혼자서 열심히 통닭 팔아가지고 그 동네 상권을 휘어잡을 수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단 말이지. 왜? 내 혼자서 그걸 다 못 만들 거니까. 그럼 프랜차이즈가 내가 통닭집을 차렸는데 일단 소문이 나야지. 지방에서 올라와서 먹어보고 이거 대리점 체인점 하나 내줄 수 있습니까? 레시피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도 오지. 내가 내 사업에 관심이 없고 온갖 불평 불만들을 늘어놓는데 누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먹어보고 맛있다고 체인점 하나 내달라고 레시피 공개 좀 해달라고 한 달에 얼마씩 드릴 테니까 그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이 사업을 만나면 희한하게 이분들을 탓을 해. 그리고 나에게 정보를 소개를 해준 이분 탓을 해. 즉 나는 완벽히 잘하는데 이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는 완벽히 잘하는데 이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는 완벽히 잘하는데 우리 집 태어났더니 우리 집 집구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가당치 않는 얘기죠. 환경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내 스폰서가 좀 못나 보일 수도 있고 잘나 보일 수도 있고 내 파트너가 좀 못나 보일 수도 있고 잘나 보일 수도 있고 나만 열심히 왜? 나로부터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나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통닭을 이렇게 튀겼을 때 저렇게 튀겼을 때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죠? 나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분들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나의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나의 프랜차이즈가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든 잘 되게끔 도와줘야 되죠. 그런 마음을 갖고 가셔야 된단 말이지. 이분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게 하든 왜? 이분 또한 프랜차이즈의 본점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시행착오를 겪고 막 하다 보면 이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 먼저 시작한 나는 그걸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여러분들 겪었죠? 왜? 먼저 시작해보니까 나도 역시 해봤으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무릉덩이에 빠지지 말라고 열심히 관련된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프랜차이즈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분이 알려주는 그 고마운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이분이 겸손하지 않아. 아이, 내가 낸데 나 다 알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 다 알아.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갖고 진행을 하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1 동목은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NRC 내에서도 많이 성공하신 분, 그런 그룹의 그룹장님들 보시면 몇 면을 한 번씩 이렇게 쭉 보시면 이 겸손을 빼고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은 성장을 해서도 조직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더욱 겸손이라는 걸 몸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자, 내가 프랜차이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 그러면 나는 시행착오를 안 할까요? 여기에 있는 저는 시행착오를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이분은 나보다 먼저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봤겠죠.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방향성 없이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보다 먼저 경험이라는 걸 해 보셨단 말이지.
되는 방법, 안 되는 방법, 이 모든 걸 경험을 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관련된 노하우를 나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가는 순간 이분들은 크게 간섭하지 않아요. 왜? 잘 벌고 있잖아요. 잘 벌고 있다는 얘기는 이분이 겸손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조직 성장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본인을 깎아내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원하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수입을 가져가고 있으면 굳이 간섭이라든가 굳이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굳이 안 잡아 주셔도 된다. 왜? 이분이 이러한 겸손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이 조직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리더라고 판단이 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분도 이분과 같은 그런 덕목을 갖고 끊임없이 성장 발전을 한다면 이분도 이 조직을 크게 가져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경제적, 시간적 어떤 선택의 자유가 드디어 오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완성이란 말이지. 공감하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업을 만나다 보면 물론 초창기의 사업자들은 다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내가 배우려고 하는 어떤 내 현실 점검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어제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냥 내일은 막연하게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이상가, 몽상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이분들이 얘기해주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안 들려요. 왜? 겸손이 빠지고 자만이라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그걸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근데 결국은 이 사업 5년, 10년, 1년 이 횟수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런 준비만 돼 있으면 하루를 만나도 10년 사업한 것처럼 사업을 진행이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나만 똑똑해서 나만 잘나서 절대 이 사업은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고 똑똑해도 여기까지가 내 한계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이건 없다. 그런데 이걸 만드는 요 연결고리 만드는 요까지는 쉬워요. 정보를 줬더니 야 우리 제품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좋은데 써보고 발라보고 막 이랬어. 괜찮네 까지는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와 같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요분도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분이 또 어떤 방법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정보 전달하는 건 쉽다니까요. 제품 전달하는 거 쉬워요. 그래서 쉽게 나갔어. 근데 요분들도 여기까지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말 잘해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도출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못났고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도 요거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말을 못하고 말이 기승전결이 없고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말하는 요령도 없어. 그런데 그런 분들도 요거는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요걸 만드는데 이분이 말을 잘해. 그럴 수도 있어요. 했는데 이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셔. 자, 이런 분들이 다들 모여 있단 말이지. 이 팀 조직 안에는.
성격이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이 모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 방향성으로 가지고 움직여질까? 그 첫 번째는 각자의 성공이라는 거. 각자의 성공 레벨은 다 달라요. 누구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들어와도 성공이야, 나는. 왜? 100만 원의 자산 소득이니까. 나는 한 달에 그래도 500원 벌어야 되겠어.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야 되겠어. 각각 다 다른데 전부 다 각자에 맞는 성공 레벨이에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는 아니죠. 각자의 성공에 대한 꿈, 열정 이런 것들만 모여 있는데, 그래서 각자의 성공의 레벨, 꿈의 크기는 다 다르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집단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겸손한데 말주변이 없어. 그분이 이 큰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 가능하겠어요? 그래, 니는 잘하겠다. 니는 말도 잘하고, 뭐 리더십도 좀 있는 것 같고, 니는 잘하겠는데, 얘는 말도 못하고, 말도 앞뒤가 틀리고, 뒤죽박죽이고, 이런데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하나의 시스템.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이는 거는 쉬운데 이 모인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자붕 없이, 불평불만 없이 각자가, 전체가 성공,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시스템이라는 거다. 시스템은 이런 거예요. 현대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요즘 이제 아이오닉 5 전기차 나왔죠.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룹의 회장님이 전기차를 이제 이렇게 했어. 그래갖고 이제 나왔는데 볼트 쪼는 사람이 금형하는 데 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금형하는 사람이 엔진 나오는 데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각자의 역할, 각자의 위치에서 중심을 못 잡고 여기 저기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된 차가 한 대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볼트 쪼는 사람은 그냥 볼트만 쪼고, 판금 하시는 분은 판금, 도색은 도색, 엔진, 문짝의 볼트는 문짝의 볼트, 각자 자기 위치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전체를 놓고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 움직여지겠죠. 좀 어렵나요? 여러분들이 통닭집 프랜차이즈 사업의 대표예요. 그런데 레시피를 나름대로 엄청 연구해서 이분한테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그 레시피보다는 이게 좋아요. 간판은 똑같은 브랜드를 달고 있으면서 이 맛을 내고, 여기서는 또 저 맛이 본인 맛에 해보니까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을 내고, 그러다 보면 고객 입장에서 여기서 똑같은 브랜드인데 여기서 먹었을 때와 여기서 먹었을 때하고 맛이 다른 거예요. 그럼 그 프랜차이즈가 이어져 나가겠냐고. 아니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는 큰 게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뭐 예스맨 하라 그러잖아요. 예스맨이라는 건 그분의 단점, 사람은 9가지 단점이 있고 1가지 장점은 있어요. 그 예스맨이라는 거 하는 건 이 1가지 장점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게끔 그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팀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팀의 장점을 보고 예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겠네요. 그래야지 이분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걸 이해하고 따라가겠죠. 왜?
이분이 레시피는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봤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더라.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것들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좀 탄탄하게 팀워크를 가져갈 수 있는 추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이제 센터의 문화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센터가 없다면, 나도 프랜차이즈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내가 만나려고 하는 팀원들 끊임없이 커피숍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커피숍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센터라는 거 하는 것도 내가 처음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와보니까 여기가 내 센터인 거야. 여기가 내 센터예요. 그러면 센터는 원래 있던 거예요. 새로 들어온 건 나예요. 그러면 센터에도 문화가 있단 말이지. 처음에 내가 들어왔을 때가 그런 회사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들어왔던 회사가 NRC인 거예요. NRC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내가 처음 들어간 거예요. 내가 처음에 NRC에 들어가서 NRC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NRC는 원래부터 있던 거고 나는 거기에 처음 들어갔으면 NRC가 얘기하는, 그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장 발전시킬 것만 노력을 해. 그게 내가 돈 버는 방법이란 말이지. 근데 내가 들어가서 NRC를 바꾸려고 자꾸 노력을 해.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니 우리 여기서 지금 돈 벌려고 왔잖아요. 내 통닭집에 통닭을 잔뜩 튀겨놓고 이것도 마셨고 저것도 마셨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 센터가 있는 거예요. 이 센터는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러면 센터의 어떤 고마움 뭐 이런 걸 이제 느낄 때가 있단 말이지. 느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센터를 내가 바꾸려고 해. 그거 안 된단 말이지. 내가 처음에 이끌려와서 이런 스폰서라는 사람들이 계셔요. 있어요. 왜? 이분들의 존재 이유는 나를 돈을 벌게끔 만들어 주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분이 돈을 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돈을 벌려면, 바꿔 말씀드리면 이분이 잘 돼야 되죠. 무조건 잘 돼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후원하고 끊임없이 돈 벌 방법, 방향성 제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분은 이분이라고 장점만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내 기준에서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근데 그 단점은 누가 봐도 단점이에요. 그걸 굳이 내 입으로 끄집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다. 그분의 숨은 장점을 끄집어내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분의 숨은 장점을 내가 찾아내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찾아내려면 그분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관찰이 필요하겠죠. 관찰은 뭐예요? 그 사람을 관심 갖고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봐야지 그분의 좋은 부분이 보인단 말이지. 관심을 안 갖고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몰라.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지 그분한테 관심이 가는 거고, 그분의, 저분은 저런 삶을 살았구나. 참, 요런 부분은 내가 하나 존중할 만하네. 그래서 내가 하나 성장하는. 바꿔볼게요. 내가 있고 누군가가 나를 단점만 쳐다본다면 이분한테, 이분은 스폰서죠. 그죠? 근데 이분에 대한 관찰이 없이 눈에 보이는 단점만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까? 즉,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파트너한테 원하는 거, 바라는 거를 내 스폰서한테 해주고, 내가 이분한테 뭘 바라는지,
어떻게 이분이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내가 내 스폰서한테 하고, 이분이 내 파트너한테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이분이 내 스폰서한테 하고, 그죠? 그렇게만 되면 팀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게 시스템 방향대로 움직여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다. 나만 잘하고 있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단순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에는 꿈이라는 게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나는 뭐 하고 싶었어? 시간적 자유를 얻으면 나는 뭘 하고 싶었어? 이건 이제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그 주체는 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가치의 문제지. 왜? 내 삶을, 내 가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거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지금도 그걸 하고 싶은데 돈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의 수단인데 무슨 수단이냐, 이걸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수단을 만나서 다른 방법이 아닌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이 꿈과 성공인데,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만 잘하면 되더라. 근데 잘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면서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오늘 이 강의가 어느 정도 직급 되시는 분들의 어떤 해당되는 리더십 강의가 아니고, 아주 이제 사업을 처음 이제 입문을 하셨든지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제가 굉장히 오늘 강조를 많이 해드려요. 왜? 이 사업을 만난 이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즉 거기에는 내 현실 점검이 먼저 베이스가 돼야 되겠죠. 현실 점검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나올 수가 없겠죠. 현실 점검만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그림만 완성이 된다면 나는 진짜 돈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그게 딱 되면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지. 저 그림이 그려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스폰서와 이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지시, 명령, 간섭일 수도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해주시거든. 귀에 닦지 않도록. 그런데 한번 바꿔놓고 볼게요. 왜? 여러분들이 질문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에서는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스폰서님, 여기서는 이제 스폰서라는 용어가 이제 자연스럽고 당연한 어떤 그 용어다 보니까, 스폰서님, 난 네트워크에서 정말 성공을 하면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스폰서님, 나는 네트워크에서 성공을 하면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간을, 목표를 언제까지로 잡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내가 먼저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황이. 자, 스폰서님, 저는 네트워크를 만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눈먼 돈도 없고 하루아침에 일확천금도 없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NRC를 만나서 자세히 강의를 듣고 책도 읽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한번 이루어서, 즉 성공을 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돈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걸 위해서 언제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는, 그러면 사장님,
사장님은 그런 꿈을 갖고 계셨네요. 그런 거 하고 싶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하고 나의 꿈도 이야기를 같이 하겠죠. 그러면 사장님, 우리 그 꿈을 위해서 언제까지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팀은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누구를 만나서 뭐 했는데, 야, 그 다단계를 왜 하니 너?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야,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쓰던 암호 무슨 브랜드가 더 좋아? 그런 것들이 이분 귀에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아, 그래? 암호래? 그것도 괜찮은 제품이야. 너 그거 쓰고 있다가 혹시나 나중에 이거는 이런 건데 주변에 혹시 듣든지 그렇게 되면 혹시 브랜드를 바꿀 때는 내 거 써.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분의 마인드가 그렇다면. 자, 그런데 B타입. 이분은 이제 이런 거예요. 친구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든 와서 설명을 들어봤어. 들어보니까 나름 괜찮네. 근데 속으로는 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속으로는. 그래서 아이씨, 저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 근데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러면 내 현실 점검도 안 되는 거예요. 저게 과연 될까? 내 주변에서 네트워크에서 성공한 사람도 없던데.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나를 지배하겠죠. 그러니까 발을 담근 게 아니라 여기에서 네트워크에서 NRC에서 뭔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지 뭐. 이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다가가려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야. 이분이 다가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서 전화가 오면 전화 받는 목소리가 벌써 달라. 오라겠지. 만나자고 하겠지. 아씨, 뭐라고 핑계 대지? 이제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명한테 찔러봐. 간 본다 그러죠. 제대로 된 간 보는 것도 아니에요. 툭 던졌는데, 야, 그 다단계 왜 하니 너? 툭 던졌는데, 야, 나 아무리 쓰고 있잖아. 아, 이 사업 안 되는 거구나. 딸랑 2명 앉혀놓고, 2명도 많아요. 딸랑 1명 앉혀놓고, 그분한테 툭 던져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처음에 지방에서 생활하다가 서울에 처음 와서 지하철이라는 걸 처음 탈 때, 신경 되게 쓰였어요. 뭐가? 펴놓고 뭐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란 말이지. 그럼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신경을 썼어요. 근데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자들은 네 신경도 안 써. 그 어느 날 보니까 신경도 안 쓰더라고. 나 역시도 지금은 지하철을 타든 뭐 하든 누가 뭐 하든지 신경도 안 써요. 내가 할 일만 하고 있더라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딸랑 1명 놔두고 툭 던져보고 간보고 걔가 뭐라 소리가 나오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없었기 때문에. 아이씨, 더러웠어.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나? 현실 점검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통닭집 비싼 돈 들여가지고 창업을 해놓고 손님이 와서 아이고 맛이 없네요. 이 소리를 직접 대놓고는 못 하겠죠. 근데 표정이 안 좋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 생각해요. 그러면 10명의 손님이 와서 한 명이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와, 이거 진짜 사장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맛을 내기 위해서. 그 말 한마디에 9명의 부정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 맛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대화로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 9번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붙었어. 얼마나 감사해요. 한 여성을 두고 사랑 고백을 9번 했는데 계속해서 퇴짜 맞았는데 마지막 한 번째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받아줄게 이러면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맛을 보셔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가 이게 없으면 처음에 한 두어 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쌀쌀맞게 굴어. 그러면 여자가 니밖에 없어? 이 생각이 먼저 안 들까요? 그래서 다른 여자 몇 번 만났다가 내 인생은 안 되는 값이야 이러고 포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주무실 때 곰곰이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아둥바둥 살아왔나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좀 들어봐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냥 집 있고 차 한 대 있고 뭐 주말에 뭐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지. 그거는 나도 하지만 누구도 다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삶을 다 살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진짜 내가 앞으로 진짜 어떻게 뭐 해 먹고 살지 막 이런 걸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 별짓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들 별짓 안 해봤어요? 다 해보셨잖아. 그 다 해보셨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진짜 잘 오셨어요.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모습이에요. 참 잘 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정말 영어 공부도 좀 해서 외국인들하고 대화도 좀 이래 하고 싶고 이런 가치 있는 일 그런 거 이제 그런 걸 하려 그러면 돈에 구애받지 않아야 되죠. 돈 벌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않아야 된단 말이지. 그죠? 시간을 구애받지 않아야 된단 말이지. 그걸 위해서 이 NRC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걸 느끼시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이걸 쭉 한번 적어보자고요. 너무 이렇게 강범위해서 못 적을 것 같으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먼저 가고 싶은 거 한번 적어보자고. 가고 싶은데.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되고 싶은 거. 요 세 가지 카테고리를 놓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요걸 카테고리를 딱 정리해갖고 한 카테고리당 한 20, 30개 정도 한번 적어보자고요. 나는 한 달에 500, 300, 500, 1000 이게 매달 들어오는 구조. 이제 돈에 구애받지도 않아. 사모님한테 남편한테 구박도 안 받아.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진짜 되고 싶은 게, 갖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20, 30개 정도 쭉 한번 적어보자고요. 적어보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해요? 늘씬한 사진을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침대 머리맡에도 붙여놓고 먹고 싶은 거 딱 꺼낼 때도 한번 각성이 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들을 한번 붙여놔보자 말이에요. 시각화 눈에 보이게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독을 한번 탁 보면 그까지 되기까지는 얘한테 가기 전까지는 그거부터 해보자고요. 그걸 하고 나면 세상이 좀 달라 보여요. 나를 소개한 이분, 나를 도와주는 이분을 내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분이 전화 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전화를 해요. 내가 먼저 전화하면 전화비는 누가 내요? 내가 내잖아. 그럼 갑과 을의 관계에서 누가 갑이에요? 내가 갑이잖아요. 내가 질문을 하니까. 근데 이분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요금 누가 내요? 이분이 내죠. 그러니까 이분이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이라고 표현을 좀 그러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듣는 입장이니까 싫은 거야. 근데 전화를 내가 먼저 했을 때 달라지겠죠. 우리 제품 이거는 왜 좋은 거예요? 내가 질문하죠. 그러면 이분은 거기에 대한 다른 답을 주겠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답을 주겠죠. 그거 하자고. 늘 의뢰관계에서 의뢰 입장에서만 살지 말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건 사업이면 분명한 사업이잖아요. 사업임을 인식하고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걸 철저하게 처절하게 인식을 하고 한번 자기 주도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은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마음가짐이 변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어제까지는 살기 싫고 짜증나고 불평불만이 있다가 그렇게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내 이름 석자 정도는 우리가 멋지게 한번 남겨보는 어떤 그런 도구를 지금 만나셨습니다. 만나셨으면 반드시 그 끈을 놓지 않고 이걸 위해서 한번 오늘 실행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갖고,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 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나 직접 판매 공제조합을 관장하는 데가 공정거래위원회.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이제 그 용역 들어갔어요. 용역이 들어갔다는 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어떤 몇 가지 규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제 조항을 가지고 타당한지 비합리적인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건지 그 용역 의뢰가 들어갔는데 그게 작년 연말에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굉장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어떤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빨리 이분들께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오픈하십시오. 오픈하셔서 여러분들의 팀 조직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십시오. 그러면 용역한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상 긴 시간 자리에 딱딱한 의자에 앉으셔서 경청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 늘 행복하고 미소 넘치는 그런 삶을 좀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